한 나라가 국민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병이랑 전면전을 선포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얘기냐고요? 아니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엔진, 바로 심장과 뇌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소리 없이 멈추게 만드는 조용한 암살자가 있죠. 바로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대한민국이 이 보이지 않는 적과 무려 20년 동안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대체 누군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처럼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걸 앗아가기도 하고요. 또 고혈압, 당뇨병처럼 아주 조용하게 우리 몸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시급하고 또 까다로운 숙제였던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대응은 그냥 한 번 하고 끝 이런 게 아니었어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어땠는지 평가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도 똑똑하게 진화하는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프로젝트 대체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마 다들 엄청난 최첨단 의료기술 같은 걸 생각하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바로 모든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일종의 인식혁명부터였어요. 초반 전략의 핵심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바로 내 몸의 숫자부터 알자, 이거였어요. 여기 보시는 레드서클 캠페인이 대표적인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여러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이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하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 자동차 계기판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 상태도 스스로 체크하자는 거였죠. 자,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죠. 에이, 겨우 캠페인 하나로 그게 되겠어?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사람들 생각을, 습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과연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와, 근데 결과는요, 진짜 기적 같았어요. 보세요. 불과 10년 좀 넘는 시간 만에 고혈압에 대해 내가 고혈압이 있다고 아는 사람 비율이 2배 이상으로 그냥 껑충 뛰었고요. 당뇨병도 7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야, 일단 알아야 뭐든 바꿀 수 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정말 완벽하게 끼운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정부도 바로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이제부턴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댈 게 아니라 이걸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쫙 받쳐줘야겠다. 이게 새로운 목표가 된 겁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이 3중 방어막이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아예 병이 생기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1차 예방. 둘째,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을 잘 관리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2차 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빵 터졌을 때 생명을 구하는 3차 예방. 이 세 가지가 착착착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만든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17년에 이 모든 노력들이 그냥 계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을 보세요. 단순히 병 고치는 걸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게 바로 국가의 책임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략의 방향이 한번 크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어쩔 수 없이 터지는 순간은 오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시간이죠.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하는 본격적인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런 병들은요, 정말 1분 1초가 달라요. 시간이 흐를수록 뇌세포랑 심장 근육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뚫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바로 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 골든아워를 반드시 잡아내겠다. 이걸 위해서 나라 전체의 의료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자, 상상해보세요. 119에 신고 전화가 딱 걸려오는 그 순간 작전이 시작됩니다. 구급대원은 환자 상태를 바로 파악해서
지금 이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병원이 어딘지 바로 연결해요. 그럼 그 병원에서는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수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다리는 거죠. 야, 1분 1초라도 아껴서 그 골든아워를 지켜내려는 이건 뭐 거의 완벽한 팀플레이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국 곳곳에 이런 응급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권역센터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내가 서울에 살든 저기 지방에 살든 대한민국 어디에 있더라도 골든아워 안에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24. 이게 최종 목표 숫자입니다. 2027년까지 이 생명을 살리는 센터를 전국에 24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예요. 이 나라를 더 촘촘한 그물망으로 덮어서 단 한 사람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 바로 그런 약속인 거죠. 자, 이렇게 20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이 엄청난 국가적인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는요, 목표부터가 다릅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020년까지 심근경색 사망률은 7.7% 밑으로, 고혈압 치료율은 64% 위로, 이렇게 딱딱 숫자로 목표를 정해놓은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어떤 대단한 정책 하나 덕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계속해서 상황에 맞춰서 배우고 또 바꾸고 적응하면서 끈질기게 이어온 하나의 진화하는 임무였다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한국이 이런 걸 잘했구나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바로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작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